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출은 둔화하고 내수는 침체되고 최근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나아질까요? 전망은 어둡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경제 전망의 핵심 변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0%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지역 제조업 전업종에 걸쳐서 부정적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의 자동차와 같은 업종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광주 전남의 주력 수출업종 중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LNG 운반선 수주가 늘어나면 조선업 정도만 수출이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침체에 빠진 내수 소비 역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금리와 물가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어서 내수가 살아나더라도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특히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으로 공급이 늘었는데 청년층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실거주 수요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내년도 광주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의 압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와 거래마저 제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는 전체 주택의 4분의 1이 10년 이내에 지어진 신축주택이어서 이전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12.3 계엄 탄핵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지역 상가 이용하기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주 2회 저녁에만 닫던 구내식당을 점심까지 확대하고 송정역 일대를 시작으로 릴레이 소비 촉진 행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5개 자치구와 1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내년 1월 한 달간 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 확대 시행하는 등 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불황 속에서 지역 국가산단들의 영업 부진이 지역 경기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큰 폭의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지만 명쾌한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산단 내 LG화학 SM공장. 전반적인 석유화학 제품 수요 부진과 함께 중국 기업들의 공급량 증대에 따른 시황 부진으로 가동이 벌써 8개월여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NCC 2공장의 매각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버텨오던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전반적인 영업 부진은 자치단체들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방세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여수시의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낸 지방세는 567억여 원으로 지난해와 지난 2022년에 비해 1,000억여 원 이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도에서 20년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 한번 500~600억 정도 감소가 됐었습니다. 한 600억 정도. 근데 이번에는 거의 그 수준에 오버되는 2배 정도의 이제 감소가 된 거죠. 광양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양산단 매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광양시에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78억여 원. 지난해 155억 원 대비 반토막이 났고 지난 2022년 87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전남도와 협업해 화학제철단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도비 증액 방안을 추진하고 신규 투자 사업 가용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는가 하면 지방교부세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 방안들도 찾고 있지만 모두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광양시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대안이, 국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의 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치단체들.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떠받들고 있던 석유 철강 기업들의 극심한 불황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탄핵안 가결 후 첫 주말, 시민들은 차가운 거리로 어김없이 함께 나섰습니다. 세대는 달랐지만 하나가 돼서 내란 책임자들의 즉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른 추운 날씨도 시민들의 분노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칼바람에도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이제는 대통령 즉각 체포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나날이 드러난 계엄 사전 모의 정황 등 불안한 정국에 여전히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 지금 증거들이 쏙쏙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웠고 어떻게 보면은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살고 싶어서.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에 회피로 일관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이 같은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너무 춥지만 윤석열이 출석 요구 불응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아야겠다. 빨리 체포가 되도록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떳떳하다면 경찰에 나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그걸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 결정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대에서 이뤄낸 일을 제대로 설거지하지 않으면은 밑에 세대가 그거를 설거지를 해야 된다. 이게 매우 부끄러운 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걸로 충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 시민주권행동은 내란 책임자들의 즉시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목포 평화광장에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리그 정상급 불펜 투수 조상우를 영입한 데 이어 자유계약 선수인 사이드암 투수 임기영을 잔류시키는 데 성공하며 탄탄한 불펜진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기아는 어제 임기영과 총액 15억 원, 기간 3년에 재계약했습니다. 앞서 키움 히어로즈와 현금 10억 원에 2026년 신인 1, 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조상우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도 실시했습니다. 마운드의 안정성을 확보한 기아는 내년 1월 미국 LA와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의 동계 훈련을 시작으로 내년 시즌 13번째 우승 채비에 나섭니다. 광주 지역 청년 4명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선정하는 2024 대한민국 인재상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술 대신 약물과 유전자요법으로 난청치료법을 연구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공보장교 박경석 씨와 시각장애인 운전자용 길 안내 서비스 개발자 이준영 씨 등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교육부 등은 대한민국 대표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대학생과 청년 등 100명을 선정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로 2019년부터 교통이 통제됐던 지산 사거리에서 두암지구 3거리 구간이 내일부터 풀립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 단차와 땅 패임, 잦은 차선 변경 등으로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구간인데 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내일 교통 개방 행사를 열고 향후 순차적 교통 정상화 계획을 밝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시범 운전을 거쳐 2026년 말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7년 전 탄광에서 일했지만 객관적인 작업 기록이 없어서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